시작할게요. 머지소트 전 시간에 시험 보기 전주죠. 머지소트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분석을 조금 해드렸는데 이 알고리즘은 자료구조 시간에 좀 확인했고 안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 먼저 저희 그 머지소트 동작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그 머지소트 알고리즘 작성하고 뭐 동작은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시간 복잡도에 대한 얘기 뭐 나왔었는데 그거 이 얘기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 퀵소트라고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머지소트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한번 실제 이제 그 우리가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머지소트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예, 리커시브 알고리즘이 아니라 반복하는 이터레이티브 방식을 가지고 순환이 아니라 비순환 알고리즘을 가지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머지소트인데 자, 이 머지소트라고 하는 거는 자료가 큰 거를 반씩 쪼개서 결국은 잘게 나눠서 다루기 쉬울 크기까지 나눈 다음에 그것들을 정리하고 정리해 가지고 그 정리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과 순서대로 정렬을 한다면 한 개 가지고는 뭐 할 이유가 없고 두 개 정도 되면 그거 어느 게 더 큰지 비교해서 큰 건 뒤쪽으로 작은 건 앞쪽으로 뭐 이런 식의 왼쪽 오른쪽 이 차지를 그 배열을 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한 덩어리에 쭉 되는 걸 갖다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나눠져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시작한다면 이런 게 있다라고 가정해 보죠. 26이라고 하는 데이터 5, 77, 1, 61, 11, 59, 15, 48, 19 이렇게 자료들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것들을 갖다가 처음부터 이제 그 이렇게 쭉 한 덩어리로 온 걸 한 덩어리로 정리하려니까 너무 크다 이거죠. 그럼 이걸 반으로 쪼개고 또 다시 반으로 쪼개도 너무 크다. 그럼 그걸 또 다시 반씩 쪼개고 또 그것도 또 쪼개가지고 결국은 하나씩 이렇게 이 낱개로 만들었다라고 가정 한번 했다. 그래서 한 개씩 한 개씩 낱개로 만들어졌을 때 이 낱개로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두 개씩 묶음을 가지고 보면서 작은 건 앞에 큰 건 뒤쪽으로 놔두면 이렇게 정렬이 되겠죠. 두 개에 해당되는 걸로써. 다시 77과 1이라고 하는 두 개에 해당되는 자료들을 가지고 작은 건 앞에 큰 건 뒤쪽으로 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두 개에 해당되는 자료들의 묶음을 가지고 만드는 거다. 자, 다시 여기도 한 개씩 있는 걸 갖다가 작은 건 앞에 큰 건 뒤쪽에서 두 개의 묶음으로 하나의 자료 묶음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일부분. 여기도 작은 걸 앞에 큰 걸 뒤로 해서 이렇게 정렬을 일단 일부분에 해당되는 걸 정렬해 준다. 여기도 이렇게 정렬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개씩 묶인 거를 보게 되면 작은 게 앞에 큰 게 뒤로 나온다는 것까지는 알겠다 이거죠. 그 다음 다시 이 두 개에 해당되는 것들을 묶어서 네 덩어리를 만들자. 그러면 먼저 5하고 1을 비교해서 작은 걸 앞에 그리고 큰 거는 일단은 보류. 그래서 이라고 5를 비교하니까 1이 더 크니까 작으니까 앞에. 그러면 이거를 포인트가 1로 이동을 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77하고 5하고 비교하니까 5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럼 5를 하고 이 포인트는 26으로 이동한다. 마지막 26하고 7을 77을 비교하니까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4개에 해당되는 원소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정렬이 됐죠. 여기도 두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네 묶음으로 일단 확장을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뭐라 하냐면 컨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디바이드 하는 건 이렇게 나눈 걸, 디바이딩 한 걸 갖다 다시 묶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는 컨커 방식이다라는 걸로 이제 먼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
이제 나중에 그 나누는 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럼 여기도 포인트가 이 묶음에서 11, 이쪽에서는 15. 그래서 작은 걸 먼저 쓰니까 11. 따라서 요거 이미 썼으니까 포인트는 여기로 옮기면 되겠죠. 60이라고 15를 비교하니까 15가 더 작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를 쓰고 이게 포인트가 1로 이동한다. 그럼 60이라고 50걸 비교해서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마지막 여긴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는 다시 묶일 게 없으니까 그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나머지 네 개씩 되는 이 두 개씩을 되는 걸 갖다가 다시 합쳐지는 거, 그걸 컨커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8개에 해당되는 자료가 만들어지겠죠. 자, 시작은 왼쪽에는 이쪽 묶음의 1. 여기는 가장 왼쪽에 있는 11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11을 비교하니까 1이 작으니까 6. 그리고 요건 포인트가 5로 이동을 한다. 5하고 11을 비교하니까 11이 더 작죠. 따라서 11. 그래서 요거는 15로 이동을 하죠. 자, 5하고 15를 다시 비교하니까 5가 더 작으니까 5. 그리고 포인트는 26쪽으로 이동을 하고 26과 15가 비교해 보니까 15가 더 작죠. 따라서 15. 그리고 요거는 1로 이동을 한다. 자, 26하고 59를 비교하니까 26이 더 작아요. 그래서 26. 그래서 이거는 포인트가 77쪽으로 갔어요. 자, 77하고 59하고 비교하니까 59가 더 작다. 그래서 이거 다음 배열에다 집어넣고 60이라고 77을 비교하니까 61이 더 작고 77이다. 여기는 한 거 없으니까 그냥 내려가면 되겠죠. 묶고만 했으니까. 자, 마지막 이 두 개 사이즈는 서로 다르지만 배열 위치를 잘 찾아 집어넣을 수 있겠죠. 포인트가 여기, 여기 포인트가 여기. 가지고 가면 될 거다. 그러니까 1이 더 작다. 그래서 두 개를 까지 포함한 한 덩어리가 만들어지겠죠. 1. 그래서 1이 더 작으니까 다시 포인트는 1로 이상. 11과 19를 비교하니까 11이 더 작죠. 따라서 11. 그래서 이거는 1로 이동. 뭐는 잘못된 것 같다. 뭐는 제가 잘못 썼죠. 이거 5고 여기 11인데. 그 다음에 여기 15로 가야 되고 15 한 다음에 19하고 비교하니까 15가 더 작으니까 15. 여기가 26. 26하고 19를 비교하니까 19가 더 작죠. 따라서 19. 그리고 포인트는 48쪽으로 이동하고 다시 26이 더 작으니까 26. 그리고 이동. 48이 더 작으니까 끝이니까 이거 그냥 갖다가 그대로 옮겨 놓으면 되죠. 59, 61, 77 이런 식의 과정을 거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컨커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와 같이 합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컨커 과정이 뭐냐면 머지라고 하는 거가 된다는 거죠. 합치는 거. 근데 이 합칠 적에는 작은 증가 순서대로 한다면 작은 걸 앞으로 큰 걸 뒤로 이렇게 묶어주는 걸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 디바이드라고 하는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알고리즘을 생각하고 동작에 대한 걸 한번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컴컴만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다른 예 가지고 한번 볼게요. 또 다른 예를 가지고 본다면 너무 크니까 이제 이렇게 이 8개 원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개 원소가 있고 여기에 6, 7, 5, 4, 1, 2, 0, 3 이렇게 자료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와 같은 자료가 되어 있는 걸 아까 그냥 이렇게 처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정리하기 위해서 소트를 한다.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8번 사이에 있는 걸 가지고 소트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8개 원소 가지고 하려니까 너무 커. 그래서 이걸 다시 나눠보자 이거죠. 나누는데 어떻게 되냐면 소트라는데 이거의 반이 되는 걸로 1에서 8개로 되어 있는 걸 반을 해서 1에서 4, 그 다음에 5에서 8 이렇게 나누자. 그래서 다시 소팅을 해주는데 1에서 4까지 되는 걸로 한 덩어리와 그 다음에 소팅을 해주는데 5부터 8까지 하는 걸로 여러 번 해보자. 자, 먼저 이렇게 값이 나는 거. 이것도 보니까 원소가 4개씩 돼 있고 5, 6, 7, 8 4개로 나눠져 있다. 4개도 너무 크더라 이거죠. 따라서 이 소트와 이쪽 소트도 다시 구분을 해주자. 그래서 이거는 1에서 4 여기서 여기인데 이것도 1에서 2로 한 덩어리와 그 다음에 3에서 4 한 덩어리. 이렇게 되는 걸 갖다가 다시 합친다. 컨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네 개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시 잘게 나눈 거 가지고 합쳐 들어가는 것. 자, 5에서 8 이것도 너무 크니까 여기도 5번에서 5번에서 6번까지 나누는 걸로 한 덩어리 두 개. 그 다음에 7하고 8 사이에 있는 것도 다시 나눠보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씩 돼 있는 걸 나눈 걸 갖다가 아까 이렇게 합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합쳐야 되겠죠. 합친 걸 뭐지? 이 과정을 뭐라냐? 컨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1로 되는 것도 다시 하나씩 나눠서 두 개니까 하나씩 나눠서 이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여기에 또트 1에서 1로 한 개 원소와 2로 되는 원소 이 두 개에 해당되는 원소를 한 개씩 돼 있는 거죠. 6과 7 이거를 다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기 위해서 칠해준다. 3과 4도 두 개로 되어 있는데 낱개로 한 개씩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비교해서 그거를 소팅해 주는 결과로 들어가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4에 해당되는 거와 5에 해당되는 걸로 낱개로 되어 있는 걸 합쳐준다. 이죠. 그걸 펑커. 자, 이 부분도 공간이 없어서 좀 아래쪽에다 쓸게요. 여기 5하고 6으로 되어 있는 것도 낱개로 5번에 있는 한 개 원소와 6번에 있는 원소 요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두 개에 해당되는 한 개씩 되어 있는 걸 비교해서 합친다. 펑커. 자,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7과 8 이것도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였는데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서로 비교해 가지고 작은 거 앞에 큰 거 뒤로 따라서 이것도 노트 7번에 해당되는 거와 8번에 해당되는 것들에 해당되는 걸 두 개를 이번에 컨코한다. 이렇게. 그럼 여기 7번에 해당되는 값은 뭐였냐면 요거는 3번 0이란 값이고 요거는 제가 색깔을 좀 달리할게요. 1번에 해당되는 것부터 했죠. 요거는
1의 1이니까 6이라고 하는 값이었고 요거는 7이라고 하는 값이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3을 빼버렸네. 색깔이 3이고 3이고 4고 4죠. 따라서 3에 해당되는 거는 5고 요거는 4입니다. 자, 이 두 개를 머지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게 합쳐준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는 6과 7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5하고 4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머지, 컨커 하니까 관리하기 쉬운 크기로서 정렬을 해주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리턴하는데 4와 5라고 하는 걸로 이 정렬이 되죠. 자, 여기는 5는 1이라고 하는 값이었고 6번에 있는 거는 2라고 하는 값이었다. 이 두 개도 다시 컨커 정렬해 주니까 이렇게 해서 1과 2라고 하는 걸로 합쳐졌습니다. 이거죠. 7은 0이고 이건 3이죠. 이것도 다시 이렇게 해서 되돌아가야 되니까 합치고 나면 0이 앞으로 3이 뒤로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병렬되어 있는 이 두 개씩 원수로 되는 것들을 다시 합치려 하면 컨커 방식에서 합치게 되면 4, 5, 6, 7이 되죠. 4, 5, 6, 7 이렇게 하나의 네 개 원수로 된 한 묶음이 만들어지고 다시 이것도 이렇게 리턴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0, 1, 2,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네 개 원소로 되는 것들을 다시 머지하게 된다 이죠. 머지하게 되면 1부터 8까지 되는 8개에 해당되는 원소가 어떻게 변형이 되어 있냐면 제일 작은 거 0, 1, 2, 3, 그다음에 4, 5, 6, 7이 이렇게 정렬이 된 거가 리턴돼서 우리가 원하는 이 정렬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들이 하나씩 되는 것 가지고 이렇게 그 이터레이트 방식으로 포르금이나 와일루프 같은 걸 이용해서 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리커시브 알고리즘을 가지고 작성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큰 문제 없고 제가 드린 자료에 보게 되면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생략하도록 하고 요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부분적으로 작성만 해보고 머지 부분은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고 이 드린 자료에 있으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리즘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알고리즘은 여기서 sort라고 돼 있었으니까 sort. 시작 위치와 끝나는 위치를 나타내죠. 배열에 이렇게.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의 위치가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여기처럼 1, 1. 그는 원소가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I 값과 J 값이 동일하다는 얘기. 라고 한다면 그는 원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렬할 필요가 없죠. 그 값 자체니까 리턴. 그거를 변수 x에 i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아래 첨자로 써도 되고 만약에 요거하고 요거 값이 달랐다. 이와 같이 1과 2 또는 1과 4 또는 5와 8 이런 식으로 값이 달랐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j 값이 조금 더 큰 값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둘로 나누는 중앙값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m이라고 하는 값은 i라고 하는 거에다가 j를 더해서
빼기 1하고 나누기 2하게 되면 어떤가 하면 중심에 해당되는 값이다.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8 빼기 1을 하게 되면 8이 되고 여기에 나누기 2 하게 되면 4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중심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중앙에 해당되는 위치값을 산출한다. 미들. 그러고 나서 머지하죠. 리턴. 그냥 대문자로 썼으니까 머지. 뭐를 머지하냐면 정렬해 주는 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하면 i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앙 위치까지 이렇게 1부터 8이었으면 중앙 위치를 4로 잡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누기 2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요 4라고 하는 거는 1 더하기 8 빼기 1 나누기 2 한 값이다 하죠. 요거는 어떻게 되면 1 더하기 4 빼기 1 하니까 2가 나온 거죠. 이렇게 따라서 1부터 i부터 m까지 그 다음 거는 1부터 3이면 그보다 하나 더 큰 값이니까 m 플러스 1부터 시작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냐면 j까지 가는 거니까 이렇게 i부터 j 사이의 중앙값부터 시작하니까 i부터 m 플러스 1부터 j 이 두 개를 이와 같이 머지 작업해 주면 되겠다. 자, 이게 가로 개수가 알고리즘의 끝입니다. 물론 메인에서는 sort라고 하고 1부터 시작해서 원소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시간 복잡도를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서 n은 원소의 개수라고 가정하고 그럼 원소의 개수가 데이터의 개수가 n개였다라고 했을 때 시간 복잡도를 tn이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이와 같이 점화식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원소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정렬할 필요조차도 없죠. 프린트를 하든지 리턴하는 건데 컴퓨터에 따라서 어떤 건 리턴하는데도 시간이 차이가 나죠. 고속 컴퓨터는 좀 빠를 테고 그보다 조금 더 저희 그 느린 CPU를 갖고 있으면 또 메모리가 좀 늦는다든지 그러면 뭐 이 값이 상수값이라 좀 떨어질 테니까 그걸 갖다가 절대값 아니면 저희 그로 넣을 수막 없고 이와 같은 변수 이름을 또는 저희 그 C라고 하는 걸로 그냥 놔쳐야죠. 상수값으로. 만약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보다 더 많은 2개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여기 보니까 여기 8개를 반으로 쪼개고 그 반에 대해서 또다시 하고 그래서 반으로 쪼갠 게 n개였는데 반으로 쪼갰죠. 이게 몇 개 있냐면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 그래서 2개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원소가 n개였다면 첫 번째 처음에 보게 되면 반씩 나누는 게 2개가 만들어진다. 그렇죠. 자, 반씩 쪼개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이렇게 계속 비교해 들어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4개씩 돼 있을 때 보게 되면 4, 5, 6, 7, 1, 2, 3, 0, 1, 2, 3.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쭉 비교해 봐야 되겠죠. 제일 작은 거 요거 뜨고 그 다음에 1, 또 요게 제일 작으니까 1로 가고 포인트를 계속 이동하니까 이거 4번 이동, 요거 4번 이동하죠. 결국은 8번 이동하는 거예요. n번 이동하는 거죠. 따라서
이동하는 데 개수 cn. 이거는 뭐냐 하면 머지하는 데 걸린 시간이다. 그래서 이건 저번 전전주에 제가 했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우리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이런 어떤 걸로 표현해 주는 것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라고 하는 게 2의 k승이라고 하는 걸로 가정한다 했을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n 로그 n이다라고 하는 걸로 그때 풀어드렸었어요. 물론 여기 미스는 2. 자,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이제 그 마스터 정리라고 하는 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도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물론 그걸 마스터 정리는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그냥 딱 풀어내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걸 하나 단계별로 해가지고 이걸 적용하고 해서 푸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건 나중에 그 퀵소트 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퀵소트가 아니라 저희 이 디바인 컨커에 곱셈해 주는 거에 얘기하면서 그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머지소트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머지 알고리즘에 대한 건 생략하고 실습 자료로만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이 알고리즘 구성은 된다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강의 자료 이제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풀어 드릴게요. C라고 했죠. 원소가 한 개일 때. 그다음에 이 원소가 한 개보다 더 많을 때는 반씩 쪼갠 거. 이게 왼쪽에 한 개, 오른쪽에 한 개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머지해 주는데 시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걸 풀면은 이렇게 되죠. 정리하면. 자, 이거 여기 C라고 썼는데 이 편의상 T의 N을 갖다가 이 1이라고 써도 큰 문제는 없는데. 한번 그건 나중에 하고 이거는 2의 T의 2분의 N의 CN이라고 하는 걸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요거는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2의 안으로 쪼개니까 2의 제곱분의 n 이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기는 플러스 cn은 그대로 있고 이걸 변형하면 2분의 n 그 다음에 여기는 c에 2에 또 그냥 이렇게 씁시다.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두 개인데 그냥 빼버렸네. 네. 그래서 여기가 4 분배하게 되면 4 t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n 그리고 요거하고 요거 초고되니까 cn 더하기 cn 이거는 다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럼 요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또 보자. 그러면 여기는 4가 앞에 나오고
이 뒤에 ECN은 그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는 요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걸로 또 나눠지는 거니까 두 개로 나눠지고 t에 이게 4분의 n이니까 이번엔 반으로 또 나눠지니까 8분의 n이 되죠. 8분의 n은 2의 3승분의 n하고 똑같다. 그 다음에 2의 제곱분의 n이라고 하는 값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2의 제곱분의 cn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 4 곱하기 2, 8. 결국은 2의 3승하고 똑같고 이거는 4라고 썼는데 2의 제곱하고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t에 2의 3승분의 n. 여기 4고 여기 4가 소가 되니까 cn 더하기 2cn. 그러니까 2의 이것도 2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2의 제곱 t에 2의 3승분의 n 플러스 3cn. 여기 잘 안 보니까. 자, 보니까 여기 3하고 여기 3하고 동일한 값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2 빼먹었네. 2의 3승. 이렇게. 자,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자 이거죠. 그럼 어디까지 가냐 하면 이게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 쭉 가가지고 2의 K승이 될 때까지 한번 가보자. K라고 하는 게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2의 K승이 N이다라고 하는 걸로 가정해보자. N. 소문자 N. 이 K값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뭐 이제 그 지수로 표현된다는 가정하에 뭐, 뭐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고 이 K승까지 가자.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2의 K승 T에 2의 K승분의 N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K, C, N 이렇게 표현되죠. 자, 2의 K승은 얼마냐 하면 N이죠. 따라서 이거는 2의 K승 T에 N분의 N 이렇게 표현되고 K, C, N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2의 K승에 T에 1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는 KCN이라고 쓸 수 있다. 저는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한번 보죠. 요거에 대해서 2의 K승은 N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쪽에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2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양변에 로그 2를 취. 그럼 여기가 로그 2에는 K가 되죠. 이렇게. 하나 더 쓸까요? 로그 2의 K. 따라서 요거는 K가 되니까 로그 2의 N은 K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건 어떻게 쓰면 돼요? 2의 K승은 N이라고 그랬고 T의 1을 이거는 C라고 그랬죠. 따라서 곱하기 C. 그 다음에 K라고 하는 건 얼마냐 하면 로그 2의 N. 이거는 로그 2의 N이고 C, N 이렇게 되죠. 자, 이거하고 비교하면 어디게 더 크냐면 이게 더 큰 값이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써도 되죠. 이걸 앞쪽에다 쓴다면 C, N, 로그 2의 N. 이건 다시 이렇게 써서 이 C가를 없애버린다면 빅 O라고 하는 걸로 표현해서 N, 로그 2의 N. 이렇게 표현된다. 이렇게 해서 이걸 가는데 마스터 정리에 대한 건 다시 이따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머지소트의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걸린다. 반씩 쪼개진다. 정확하게 반씩 쪼개졌을 때 저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은 머지소트가 디바인 컨커 방식에서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퀵소트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이런 걸 하게 되냐면 이 몇 번째로 작은 순서를 찾아라라고 한다든지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라고 하는 것들을 필요할 수가 있겠죠. 우리 이 항상 1등만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서열 3위에 대한 걸 찾아라, 서열 5위를 찾아라라고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그 적용할 수 있는 어떤 방식이 퀵소트라고 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퀵소트에 해당되는 알고리즘이 아예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그 함수로서 제공을 하고 있죠. 뭐 다 적,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모르니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지소트라고 하는 거는 반씩 무조건 나눈다 그랬죠. 그래서 반씩 나눠서 관리하기 쉬운 크기까지 나눠진다. 그게 뭐냐면 한 개씩 됐을 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가지고 두 묶음으로, 두 묶음은 다시 네 묶음으로, 네 묶음은 여덟 묶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저희 퀵소트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키값이라고 하는 걸 하나 정해요. 키값을 중심으로 키값을 정하고 키값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작은 걸 갖다 몰아넣는 거죠. 왼쪽에는 키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래 묶음을 갖다가 하나에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키값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키값보다 큰 거. 묶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자, 어떤 모습이냐 하면 자료들이 쭉 있었는데 여기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값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키값이 여기가 7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죠. 7. 그러면 이 부분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 왼쪽 부분인데 여기는 7보다 작거나 같은 값. 그래서 키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들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면 여기 7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6도 있고 1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 오른쪽에는 키값을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키값보다 큰 값들이 여기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7을 중심으로 이 값을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뭐 8도 있을 수 있고 11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9도 있을 수 있고 20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죠. 자, 이런 모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제일 작은 거를 찾아라라고 한다면 제일 앞에 있는 거고 세 번째로 작은 걸 찾아라라고 한다면 키값에서 봤을 때 세 번째로 작은 걸 찾아라면 이쪽 볼 필요 없죠. 이 부분만 보면 되겠죠. 세 번째로.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네 덩어리가 있다는 여기서 다시 또 나눠가지고 중심을 키값을 가지고 몇 번째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나눠서 앞쪽에 있냐 뒤쪽에 있냐. 그럼 여기는 볼 필요도 없으니까
잘 나눠지면 반쪽만 보면 되는 거예요. 또다시 또 내가 이제 앞에서 두 번째만 보려고 한다 그러면 이걸 둘로 잘 나눠지게 되면 6, 1, 5, 7 중에 하나 또 찾으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위치를 찾아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걸 갖다가 뭐냐면 순서 중에 셀렉트라고 하는 거죠. 셀렉트라고 하는데 적용할 수 있다. 이게 적용한 게 바로 이런 퀵소트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뭐냐면 이 서열한데 예, 예를 든다면 이런 것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세 번째로 작은 수 어떤 건지 이걸 찾아라. 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작은 걸 같이 찾을 적에 키값보다 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다 이거죠. 키값들을 볼 때 보니까 이 뒤쪽에 이 덩어리고 작은 것들을 보니까 세 개 이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작은 쪽에만 보면 되겠죠. 키값보다 작은 값들. 이런 식의 걸 하면 되는 거니까 그때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일단 퀵소트에 대한 방식의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반을 딱딱 쪼개질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미리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점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잘 나눠진다는 가정하에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평균적으로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걸로 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머지소트하고 비슷한 어떤 수행 시간이 걸린다. 저 데이터에 대한 거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10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너무 자료가 적으면 여기서는 또 이걸 동작을 이해하는데 난해할 수가 있어서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에 해당되는 자료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리고 여기 시작되는 거를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까지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있는 위치와 끝에 있는 위치에 해당되는 인덱스 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다라고 데이터가 제일 처음에 주어졌을 때 26이라고 하는 값이 제일 먼저 들어가 있고 5, 37, 1, 61, 11, 59, 그다음에 15, 48, 19.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 10개 자료가 들어가 있죠. 시작점이 1번. 내가 해당되는 인덱스 값. 끝에 점이 10번. 그래서 10개 해당되는 자료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건데 이걸 갖다가 반으로 잘 쪼개야 되겠다 했죠. 그러려면 10개를 반으로 쪼개려면 5개, 5개로 나눠지는 게 좋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5개씩 나눠지는 거 하기 전에 일단 중심을 뭘로 잡을 것이냐인데 예를 들어서 잘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키값으로 보자 이거죠. 그러면 26을 중심으로 해서 26보다 작은 거는 왼쪽에 26보다 큰 건 오른쪽에 모이도록 한번 자료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26이 키니까 요거하고 비교해 보니까 26보다 작은 건 다 왼쪽에 넣는다 그랬어요. 작으니까 일단 넘어가. 이거 크네. 그럼 일단 여기서 서. 그래서 이걸 왼쪽 포인트에 L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크니까 나보다 커. 키값보다 커. 그러면 키값은 어디 여기 쓰면 안 되고 저 뒤쪽으로 밀어놔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지. 그리고 다시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간다 했죠. 그럼 여기 보니까 19네. 19가 뭐냐면 26보다 키값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거 작아?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가야 되겠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교환을 해줘요. 그래서 교환해 주니까 여기가 19, 여기가 37이 되는 거죠. 아까 5는
그냥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키값 26보다 작으니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요 두 개를 바꿨으니까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아, 이번에는 1이네. 그래서 26 키값보다 작으니까 넘어가고 여기 보니까 61이야. 키값보다 또 커. 그럼 이게 여기서 일단 멈추는 거죠. 그러고 나서 아까 위치가 여기였으니까 요 다음으로 가서 여기 와서 보니까 키값보다 커. 큰 건 다 오른쪽에 갈 거니까 문제가 없어. 다시 일로 와서 보니까 키값보다 작아. 아, 그럼 이거는 교환을 해줘야 되겠구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를 교환하니까 15, 6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거는 키값보다 작은 거니까 그대로 놔둔다. 자, 여기도 키값보다 컸으니까 이쪽은 오른쪽 부분은 놔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일로 와서 보니까 키값보다 작죠. 그러니까 넘어가죠. 여기 와서 보니까 키값보다 큰 값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왼쪽이니까 L3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정지하는 거죠. 그럼 아까 여기였으니까 여기서 다시 일로 넘어와야 되겠죠. 여기서 키값보다 커.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 그래서 여기 오니까 어떻게 했냐면 키값보다 작은 값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게 여기서 보니까 이건 왼쪽에 있어야 돼. 이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크로스가 돼버렸죠. 따라서 이거하고 이거를 교환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기다가 키값을 집어넣고 이거를 이렇게 해준다. 크로스된 위치에서. 그리고 여기는 50권은 그대로 써준다. 그러면 키값을 중심으로 20, 26 키값을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부분은 다 26보다 작은 자료들이 몰려 있고 오른쪽 부분을 보니까 키값보다 큰 값들이 다 몰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 묶음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묶음을 보니까 키값보다 큰 26보다 큰 묶음들이 여기 찾았고 26보다 작은 묶음들이 찾아졌죠. 그럼 뭐 어떻게 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는데 다섯 개 중에 이 세 번째로 작은 걸 찾으세요라고 한다면 이쪽은 볼 필요도 없죠. 세 번째로 작은 거라면 여기만 보면 되죠. 그럼 이거 다 포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쪽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을 나누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번째로 작은 원소를 찾아라, 값을 찾아라고 할 때 이와 같이 셀렉션 또는 이제 퀵소트라고 하는 걸 적용하면 되겠다. 자, 그럼 일단 이 뒷부분은 놔두고 여기서 또 11부터 시작까지 15까지 다섯 개의 원소들에 대해서 다시 또 이 퀵소트를 정렬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1번부터 5번 사이에 있는 것 중에 요 다섯 개를 정렬해 주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26은 그대로 여기 그대로 있고 59, 61, 48, 37은 건드리지 않고 여기 앞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정렬을 해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때는 제일 앞에 있는 걸 가지고 키값을 가지고 이거를 키를 가지고 요 묶음에서 이 똑같은 방법을 적용해 주자. 자, 그러면 여기서 키값이니까 11보다 작은 거는 왼쪽에 키값보다 큰 거는 오른쪽에 모여야 돼서 키값의 위치를 잘 조절해 주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작으니까 넘어가니까 5 그대로 있고 여기 보니까 키값보다 커요. 그래서 이게 왼쪽 포인트. 이렇게. 일단 키값보다 크니까 여기서. 그 다음에 5번 위치 여기서 보니까 11 커. 그러면 그냥 넘어가. 그 다음에 다시 여기 보니까 키값보다 작은 값이 있네. 그럼 여기는 오른쪽.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교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그 다음에 19.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다시 이동을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19 크죠. 여기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L 이거 2가 될 테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 와가지고 1 정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R이 여기 있었으니까 하나 더 이동하니까 여기가 R2가 되는데 R2가 1인데 여기가 크로스가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를 교환해 준다. 따라서 여기가 1, 여기가 11 이렇게 교환을 해주는 걸로 바꾼다. 그럼 여기가 11을 중심으로 가지고 작은 거 앞쪽에 큰 거 뒤쪽에 이렇게 한 묶음이 찾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1과 2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다시 요거만 가지고 또 정렬해 주고 또 요거에 대한 정렬해 주고 요거에 대한 또 정렬해 주고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알고리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뭐 1과 5는 그대로 쓰면 될 테고 11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앞에서 두 번째 거를 작은 걸 찾아라. 두 번째로 작은 걸 찾아라면 여기 이 부분은 볼 필요도 없죠. 이것만 보면 되죠. 두 개 있으니까 이 중에 찾는 거면 되겠고. 만약에 네 번째로 작은 걸 찾아라라고 한다면 여기 두 개 있고 자기 포함하니까 이 뒤쪽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볼 필요도 없죠. 그런 식의 이 그 서열을 찾을 때 그 중에 몇 번째로 큰 거, 몇 번째로 작은 걸 찾을 적에 이 퀵소트의 이런 적용 방식을 응용하시면 될 거다 이거죠. 자, 여기서는 뭐 생략하고 요거만 이렇게 사고에 대한 거니까 이걸 키값으로 놓으니까 요거 두 개 바뀌어서 15하고 19가 이렇게 바뀌겠죠. 26까지 됐고 이제 여기 59, 61, 48, 37에 해당되는 거에 해당되는 걸로 7번하고 10번에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정렬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걸 키값을 가지고 똑같은 방식을 가지고 적용해줘라. 자, 제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의 적용해주면 결국은 퀵소트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적용되는 알고리즘이 완성이 된다. 자, 이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작성하고 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게 되면 T라고 하는 별로 시작하는 걸로 보죠. 그리고 시작 위치, 마지막 위치 이렇게 이 I에서 J까지 해당되는 여러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 자, 이걸 정렬을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키값이라고도 하지만 키봇이라고도 써요. 그래서 이 P라고 하는 걸로 이 정렬하는 걸 찾아보도록 하죠. 뭘 가지고 시작했냐면 저기서는 제일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시작했죠. 그래서 I값.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그냥 편의상 이 묶음에 첫 번째 값을 키로 선택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꼭 이렇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또 대부분 책들이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아까 1에서 10부터 한번 보죠. 그럼 이걸 키값을 했으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 다음 거부터 비교해 봐야 되겠죠. 왼쪽은. 따라서 왼쪽 포인트는 현재 왼쪽 시작이 i니까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오른쪽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제일 끝에부터 시작하죠. 여기가 요게 J고 요게 I니까 J부터 시작하는 거. 그거를 R.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쭉 가다가 크로스가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왼쪽은 항상 오른쪽보다 값이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 한번 넣어보자. 포인트가 왼쪽의 포인트와 오른쪽의 포인트에 대한 포인트들을 보게 되면 왼쪽은 항상 오른쪽보다
그 배열의 위치값이 작아야 된다. 이제 인덱스 값이 작은 범위 안에서 하자 이거죠. 자,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아까 요걸 키값으로 잡았죠. 그리고 요거하고 비교하고 작으면 넘어가고 큰 게 나오면 거기서 일단 정지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큰지 비교하기 위해서 요거와 그다음에 키값에 해당되는 거 P라고 그랬어요. P.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는 키값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이 물리고 오른쪽엔 키값보다 큰 거. 그래서 여기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less than equal. 작으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키값이 26이었고 작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2번이 37, 3으로 넘어가는 거죠. 37이 있는 값을. 따라서 여기는 L 값을 하나 증가시켜 준다. 그래서 Y문이 이렇게 되는 거 하나. 왼쪽을 쭉쭉쭉쭉 찾아가면서 자가 그럼 넘어가. 자가 넘어가. 그러다가 이와 같이 37이라는 거죠. 키값보다 더 큰 값이 만나면 일단 여기서 정지하고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쭉 가는 걸 또 찾아보죠. 그래서 여기는 Y문을 쓰는데 T에 오른쪽 포인트는 R로 썼어요. 그게 키값보다 커야지만 넘어가는 거죠. 여기는 이퀄을 빼버리고 그러면 여기 보니까 26보다 작으니까 넘어갔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10에서 9로 내려갔으니까 깎아 들어가야 되는 거 하나씩 빼죠. 이렇게 됩니다. 새로운 과정이 만들어져서 위치값을 찾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까 19 이거 지금 저희 보니까 26이랑 키값보다 더 작아. 여기는 키값보다 커. 그럼 이거하고 이거를 교환을 한다라고 했죠. 19하고 37을 교환한다 그랬어요. 따라서 여기서는 키값보다 큰 걸 찾았고 키값보다 작은 걸 찾았으니까 교환을 하는데 크로스가 되지 않은 위치에서 L과 R의 위치에서 보게 되면 L 포인트가 R 포인트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교환을 해준다 이거죠. 그렇다면 T의 왼쪽에 있는 거와 T의 오른쪽에 있는 걸 갖다가 교환을 해준다. 자, 이 과정을 쭉 거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아까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이 크로스되는 부분들이 나와서 R3가 여기 왔고 L3가 여기 와서 R은 항상 L보다 큰 위치값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더 작은 값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냐? 그거를 뭐하고 교환했어요? 여기에 11을 키값하고 교환했죠. 따라서 이게 다 끝났으면 T의 I의 값하고 그다음에 R의 위치값을 서로 교환을 했죠. 제일 앞에 있는 게 키값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키값을 중심으로 작은 게 왼쪽에, 키값을 중심으로 작거나 같은 게 왼쪽에, 키값보다 큰 게 오른쪽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럼 다시 왼쪽 이 묶음에 대해서 퀵소트, 오른쪽 묶음에 대해서 퀵소트 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자, 여기 공간이 없어서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아래다 쓸 겁니다. 여기 맞춰서 여기 픽소트 똑같은 작업을 해준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는 키값보다 작은 거나 같은 묶음이 여기 있으니까 i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들어간 거죠. 따라서 t에 i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r-1이라고 하는 거까지 들어갔죠. 여기 보게 되면 아까 이 크로스된 요 부분 요거보다 더 작은 것까지죠. 그러니까 R3 하나 더 작은 거니까 여기 다.
그다음에 오른쪽 부분에 대한 것도 또 마찬가지 해줘야 되겠죠. 퀵소트. 자, 퀵소트는 제일 끝에는 J라고 하는 걸로 끝날 테고 어디서부터 해주냐면 여기 L3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되죠. 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여기가 여기 있으니까 요거 하나 더 부분이 요 부분이 됐죠. R3였으니까 요거 하나 더 큰 거. 그래서 이렇게 R 플러스 1부터 마지막 J까지. 어? 이게 퀵소트 알고리즘의 다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알고리즘은 뿐만 아니라 시간 복잡도에 대한 분석을 좀 해야 되겠다. 시간 복잡도를 보니까 가장 안 좋은 경우를 보니까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가장 안 좋은 덩어리를 보니까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키값인데 키값을 중심으로 가지고 이 부분이 키값보다 큰 것들이 여기 문제 있는 거예요. 여기는 보다 큰 자료들. 이게 몇 개냐면 n-1개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요건 됐는데 그 다음에 이걸 중심으로 보니까 여기 요거를 퀵소트 해보니까 여기 n-2개가 또다시 또 저희 그 키값보다 요거 요걸 키1이라고 한번 할게요. 키1 이거를 K2라고 하면 키의 두 번째. 그래서 이건 n2개가 있는데 n-2개가 있는데 이 n-2개는 어떤 거냐면 K의 2보다 큰 값들이 여기 있다.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n-1개, n-2개, n-3개, n-4개 해가지고 나중에 쭉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냐면 맨 마지막에 한 개 남아 있더라. 한 개. 이렇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 하면 이런 경우가 worst case는 이미 정렬된 자료에 대해서 네, 퀵소트를 할 경우.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개, n-1개, n-1개 정렬, 다시 n-2개 정렬 이렇게 해서 마지막 한 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갖게 된다. 이거는 인서션 소트나 셀렉션 소트가 동일한 어떤 결과를 갖게 된다. 가장 좋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걸로 보게 되면 베스트 케이스를 보게 되면 딱 반씩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키값이고 여기가 반으로 나눠진 거에 하나 뺀 거. 여기도 2분의 1개 하나 뺀 거에 대한 원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딱 반씩 연속해서 반씩 구분되는 경우, 나누어지는 경우. 이건 뭐하고 똑같냐면 머지 소트의 경우하고 동일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머지 소트의 경우 동일하다 하죠.
이거 머지서트는 어떻게 나왔었냐면 n 로그 n 이렇게 됐다. 근데 키값을 잡아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만 가지고 얘기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균에 해당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했죠. 첫 번째 워스트 케이스, 두 번째 베스트 케이스, 세 번째 평균, 에버리지 케이스에 해당되는 것도 한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평균에 해당되는 것만 가지고 본다면 n 로그 2의 n이에요. 잔 로그 이거 우리가 이렇게도 쓰죠. 이렇게 쓰죠. ln으로 보통 이렇게 쓰죠. 이거 그래서 ln. 저렇게 표현된다. 이건 어떻게 되는지 좀 쉬었다가 이 평균 복잡도 산출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자료 구조 시간은 안 하고 알고리즘 시간에만 요거 풀이 과정을 합니다. 보통 책들이 잘 나와 있지도 않고 그래서 요 과정을 조금 설명을 좀 할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니까 12시 1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